문 열까 말까 문 열까 말까 문 열까 말까 문 열까 말까 문 열어 문 열까 말까 문 열까 말까 문 열까 말까 문 열까 말까 문 열었다 문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란털의 냥이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동안 여러 가지를 배웠죠? 국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서 국어랑 좀 친해졌고, 그 다음은 큰 영역들을 살펴볼 때 화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화법은 이러한 거구나. 화법의 틀을 살펴보고 구조와 체계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친해졌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강의의 시작은 인트로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짧게 긴장감을 풀고 문법도 함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쌤튜브의 본 구체적인 강의는 문법을 더 앞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문법을 나가려는 이유는 오늘 문법이랑 친해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설명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의 강의 방법을 슬슬 적응하고 있으니 그 강의에 쑥 따라오면서 여러분들이 잘 학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항상 기초와 기본을 바탕으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선생님 강의를 잘 활용해 주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문법이랑 친해져 봅시다. 문법도 학문. 그럼 학문은 구조와 체계가 잡혀져 있다는 거죠. 그럼 그 구조와 체계를 선생님과 함께 알아봅시다. 준비됐어요? 준비됐습니까? 컴온. 자, 냥이쌤의 국어 배운 터입니다. 문법을 토파봅시다. 자, 강의 목표 1번. 문법 이해해보자. 국어는 용어. 용어는 모든 것을 담고 있다. 그럼 그 용어에 대한 이해가 1번. 2번. 그렇다면 용어를 이해했으면 구조와 체계, 체계와 구조를 한번 살펴보지 않을래? 살펴봅시다. 3번. 문법. 그럼 우리 실제로 이게 맞는지 확인하는 시간. 수업과 수행과 수능에서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살펴봅시다. 마지막, 총정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쫙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문법 이해하기입니다. 역시 그 용어, 그 대상이 나오면 특징과, 그리고 우리는 수능과 관련되어 있으니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살펴봅시다. 문법 이해하기, 문법 영역의 특징. 자, 다른 국어 영역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4가지 영역과 비교했을 때 지식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법은 암기가 바탕이 돼야 돼요. 중요한 용어와 그 용어들을 아래로 종류가 나눠질 때 기준들, 명확하게 기준까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러니까 개념, 지식에 대한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리고 수반되는 암기가 필요하고요. 그거를 마냥 외우는 기계적 학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탐구해요. 만약에 선생님이 여러 가지 단어들을 주고 야 이거의 공통점 찾아봐. 그럼 이거의 차이점 찾아봐. 이 문장은 무슨 의미일지 여러분들이 얘기해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이건 이걸까? 이건 요거야? 아니면 이거 여기 손가락이 왜 여기가? 하여튼 이럴까 이거 고민하면서 탐구합니다. 고민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내겠죠. 문법은 그 탐구하는 과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하니까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럼 공부 방법은요. 용어를 명확하게 이해하자, 기준도 확실히 알고 있자, 그리고 실제 사례 속에서 그런 다양한 단어나 문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2번 수능 문법 영역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요 문법 고유 영역 문제가 5문제 나옵니다. 11번부터 15번까지 문제예요. 그리고 다른 영역과의 통합 문제도 나와요. 가장 쉽게 통합될 수 있는 게 장문. 장문에서 다 쓴 다음에 고쳤을 때 있잖아. 맞춤법에 맞니? 올바른 단어를 썼니? 이거 다 문법이랑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기억나요? 자, 근데 2021년 수능부터는 언어 15문제. 올해 수능은 언어 15문제입니다. 아직 매체까지는 적용하지 못하고 문법만. 근데 2022년 수능부터는 언어와 매체 15문제입니다. 문법 고유도 나오고 신문이나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에서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매체도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 2022년 이후 선택 과목으로 주목받을 예상입니다. 수험생 관점에서요. 여러분들 관점에서. 왜요?
자, 화법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문법은 상대적으로 지식 과목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친구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내가 잘하면 상대방보다 변환 점수가 높을 수 있어. 전략 과목이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 화법과 작문이 통합되면서 더 어려워질 전망이라는 소리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부분이 어렵다면 조금 더 쉬운 문법을 택해야 되는 거겠죠?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걸로 선택해야 합니다. 국어에서 선택 과목이 늘어난 후의 특징입니다. 사실 선생님 생각은 둘 다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걱정하고 있긴 해요. 어쨌든 수능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 문법이란 이런 거구나. 그럼 선생님이 여태껏 수업에서 보여주셨던 거 있잖아. 용어를 알고 난 다음에 체계와 구조, 구조와 체계를 살펴보잖아. 가야겠죠? 두 번째, 문법의 체계와 구조입니다. 구조도, 체계도 함께 갈게요. 문법은 문법, 문법이야. 그럼 문은 뭐고 법은 뭐야? 자, 문 플러스 법입니다. 한자어예요. 화법과 마찬가지로. 문, 그럴 문자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문자가 말과 글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법, 규칙 법자죠? 방법 법자. 그럼 문은 말과 글을 포함하니 언어겠네. 우리 배웠잖아요. 그럼 법은 사용 규칙이겠네. 언어의 사용 규칙, 문법, 개념이 나오죠? 글자 자체에서. 이게 시작입니다. 국어는. 그럼 언어 배웠다. 우리 국어의 기본에서 배웠다. 언어의 종류는 이거잖아.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음성 언어는 말, 문자 언어는 글. 그럼 말과 글을 문법에서 다룰 수 있다는 거잖아. 어떻게? 봅시다. 사용 규칙이 있겠네. 말과 글에. 말, 글. 말에는 표준 발음, 그리고 표준 발음이 아닌 사투리, 글, 표준 표기, 또 다른 거 뭐? 여러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표기, 이런 것들을 다 문법에서 다룰 수 있겠구나. 아, 문법에서 이런 거 하는 거구나. 용어에서 범위가 결정되죠. 갑시다. 말과 글. 근데 우리는 말과 글까지만 우리 국어의 기본에서 배웠지. 그럼 그 언어의 단위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 언어의 단위를 선생님과 지금 함께 훑어보기만 할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용어들이 보입니다. 살짝 회상해요. 그리고 다시 떠올립시다. 언어의 단위입니다. 단위별로 배워요. 문법이니까. 언어를 배우는 거니까. 자, 음운 단위. 아, 음운이란 말 기억나요? 음절, 음운, 자음, 모음, 이런 것들. 말소리, 말소리에 대한 단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 단위입니다. 단어 단위에는 형태소, 낱말, 그리고 어휘, 단어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장 단위, 어절, 구, 절, 문장, 이런 것들을 배운 기억이 날 거예요. 점점 커지고 있죠? 자, 문장들이 많이 모이면 하나의 단락, 글이 되죠? 말이나 담화 단위. 이야기, 맥락이 중요합니다. 이야기엔 맥락이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이 모든 의문이나 단어나 문장이나 담화다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럼 그 의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이게 언어의 단위에서 문법에서 다룰 영역들입니다. 작은 영역들. 그리고 무엇을 배우느냐? 각 단위들마다 문법 규칙과 원리가 있어요. 문법 지식, 여러분들이 암기하거나 이해한 걸 바탕으로 규칙과 원리를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해야 되니까 적용해 보고 정확하고 적절하게 실제 우리 삶에서 사용하라. 그거를 수업에서 배우고 활동하면서 익히고 그거를 지문으로 옮겨 놓으면 수능에서 풀어라. 문법의 구조와 체계,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법 수업을 진행하면 요 각각의 것들을 오랜 기간 동안 자세히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상태가 이거죠. 멀리서 숲을 바라본 다음에 숲에 들어가서 각 나무들을 바라보기 전이에요. 우리는 지금 숲을 보는 걸 먼저 하고 있습니다. 친해지려고. 그런데 마지막 하나, 항상 수능 문제에서 나오는 거, 마지막 한 파트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 알았어.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건 현대국어잖아.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거 말이야. 그럼 선생님, 현대국어에서 설명이 안 되거나 과거에는 국어의 모습들이 어땠나요? 그래야지 우리 국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고대,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때 국어는 어땠는지, 중세, 고려와 조선, 전기까지 국어는 어땠는지, 근대, 조선 후기의 국어는 어땠는지, 현대까지 아울러서 국어의 역사적 변화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문법에서 배우는 모든 내용은 요 표 하나로 정리되는 겁니다. 요 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영역 한 영역을 중학교 때 학년마다 자세히 배웠던 거예요. 이해, 틀, 가까워짐, 가까워졌다. 문법, 아이 좋아. 세 번째, 수업, 수행, 수능, 연계 실제. 그럼 진짜 수업, 수행, 수능이 반영되는가? 그거 우리 계속 살펴봤죠? 지겨워도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꼼꼼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납득해야 그 과목에 대해서 흥미도 생기고 배우고 싶어집니다. 어려워도 나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본이 지겹다고 해서 기본을 놓치면 안 돼요. 갑시다. 수업에서 배우는 거, 이론적인 내용, 용어 기준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기억해야 돼. 그거를 학습활동으로 실제 탐구해야 돼요. 모든 개인 해보는 겁니다. 단어들, 의문들, 그리고 문장들 통해서요. 지식 익힘, 사례 연습, 포커스입니다. 수행에서는요, 우리 수업 때도 수행하잖아요. 실제 활동들이에요. 근데 포커스는 이겁니다. 탐구활동. 이게 맞는지 가설을 설정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모아진 자료를 통해서 맞는지 점검, 검증해보고 결론 내는 탐구활동이 여러분들 포커스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사고력도 늘어나고 더욱더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수능 지문에서 낸다는 겁니다. 아셨죠? 세 번째, 수능에서 평가하는 건 뭐냐? 지문에 수업과 수행과 다양한 단어, 문장의 사례들을 내놓습니다. 그거를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탐구할 수 있냐, 탐구할 수 있느냐를 낸 다음에 시험지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확인해 봐야죠. 갑시다. 2020년 대수능 문법 11번에서 15번입니다. 문법 고유의 영역은 지켜질 거예요. 그런데 수능이 이제 언어와 매체로 바뀐다면 매체와 언어가 통합될 겁니다. 문법과. 자, 11번에서 12번 봅시다. 이거 뭐야? 글을 그래, 글을. 다음, 글을 읽고. 국어는 글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이 지문의 역할은 뭘까? 문법에서의 특징입니다. 다이어란 개념이 나오네, 용어가 나오네. 그럼 다이어에 대해서 쭉 나오면서 중심음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주변음이라는 개념도 나오네. 그리고 특징도 나옵니다. 다이어의 첫째 특징, 둘째 특징. 자, 선생님 왜 이렇게 막 그냥 넘어가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이어, 중심음이, 주변음이 나왔죠? 이게 수업을 지문으로 담아놓습니다. 이게 수업이라면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수업한 거죠? 얘들아, 우리 다이어에 대해서 공부해볼까? 자, 이런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게 있대. 한번 해볼까? 하면서 쭉 설명했을 때 선생님의 설명이나 여러분들 활동이 지문에 나옵니다. 이론적인 내용. 수업이 지문에 들어갑니다. 이제 문항을 봐야겠죠? 11번 윗글을 참고. 윗글은 수업이에요. 그럼 수업을 했어. 적절하지 않은 거. 적절한 것은 잘하는 학생이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직 배움이 일어나지 않은 학생이에요. 그렇다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란 거는 아까 그 지문이 수업인데 다이어 수업을 했네? 근데 4명은 이해하고 있는데 1명이 아직 헤매고 있어. 그 1명 찾아볼래? 네가 명확하게 그 수업을 이해하고 있다면 1명 찾을 수 있겠네. 그래서 이 선택지는 학생입니다. 수업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12번 볼까요? 단어들의 의미를 고려하여 보기. 그럼 보기가 지금 색깔돼 있죠? 보기가 뭔지 봅시다. 보기. 영희, 민수, 영희, 민수, 영희. 단어들의 밑줄. 뭐야? 실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이게 학습지로 나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실제 영희, 민수가 돼서 막 얘기해 본 거야. 거기서 한번 단어의 의미를 찾아봐. 실제 활동을 줄 테니까. 수행. 13번 또 보기에 쳐놨네. 보기. 적절한 거래. 그러면 잘하는 학생 찾으라는 거예요. 선택지가 5개잖아. 5명이 수업 후에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4명이 헛소리를 하고 있고 1명이 제대로 얘기하고 있네. 너가 만약에 안다면 잘하고 있는 학생을 알겠지. 그럼 너도 잘하는 학생이겠지. 잘 배움이 일어났다는 거지. 봅시다. 이 보기 봐요. 수업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네. 선생님이 어쩌고 저쩌고 샬라샬라 이런 것들 단어 실제 사례 줬죠? 학생 얘기합니다. 수업에서도 우리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음. 자, 학습활동 아예 드러내놓고 수행해서 학습활동 했네. 보기 봅시다. 이런 자료를 줄 테니까 활동해봐. 우리 수업 시간에 너희들한테 모든 수업 때 던져주는 거. 적절한 거 잘한 친구. 여러분들이 이해 잘 했는지 한번 찾아보자. 너희는 이해 못한 친구야, 잘한 친구야. 선택지는 학생의 학습 결과.
15번 보기 1 선생님이 또 쳐놨어요. 보기 1 봅시다. 중세국어에 어쩌고저쩌고 규칙 이론이네. 학습자료 나와 있네. 보기 A, B, A에서 E까지 보기 2에서 찾아봐라.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배웠는데 또 찾을 수 있니? 선택지는 또 학생의 학습 결과. 잘 배웠나? 못 배웠나? 그겁니다. 문제가 엄청 대단한 게 아니에요. 네 번째, 총정리를 선생님과 함께 해봅시다. 여러분들 깐총하게 지금 정리해놔야 돼요.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앞에서 쫙 여기까지. 봅시다. 1번, 그럼 수능의 지문은요, 수업 내용이에요. 선생님이 수업한 거야. 지식 부분이죠. 이론적인 내용, 개념, 기준, 종류, 특성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식과, 근데 그거를 다양한 사례로 보여주고 있어요. 다양한 단어들, 다양한 문장들. 두 번째, 보기 박스를 보면요. 각 문항의 보기 박스는 수업 내용, 지식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학생 활동,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 학생들의 대화,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근데 어떤 형식? 탐구 형식. 자료를 주고 한번 너네가 가설을 설정해서 결론을 내봐. 그 형식을 지키고 있습니다. 문법의 고유 특성이에요. 세 번째, 선택지. 학생들의 실제 활동들을 얘기합니다. 실제 활동들이에요, 학생들. 잘 알고 있는 학생은 적절한 것은으로 물어보고 아직 배움이 일어나지 않은 학생, 그런 학생들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들 총정리, 지문, 수업이며 보기 박스, 활동이며 자료며 학습 자료며 선택지, 그 배움을 끝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보고 잘했으면 칭찬, 못했으면 다시 공부, 이런 형태로 문제들이 꾸려지는 겁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업에 했던 거, 수행했던 거 그대로 수능에 글로 옮겨놓은 겁니다. 선생님, 이런 걸 안다고 시험을 잘 볼 수 있나요? 이런 걸 안다고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각 영역들을 공부하고 어떤 방식으로 시험을 풀어낼 수 있을까를 아는 겁니다. 절대 기본 개념과 원리를 벗어난 것에서 한 단계 더 뛰어오르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항상 기초. 그 기초를 지금 선생님이 해줄 수 있으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국어의 저변, 각 영역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합시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번 강의를 통해 문법이랑 좀 더 친해지셨나요? 문법이라는 숲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다면 이제 그 문법이라는 숲으로 우리는 걸어 들어갈 겁니다. 선생님과 함께요. 그래서 문법의 각 영역들의 지식과 기준과 종류와 특성들을, 용어를 정리하면서 이론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물론 나머지 세 영역, 독서, 작문, 문학에 대한 구조와 체계의 강의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문법 영역은 각 영역마다의 이론들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봅시다. 진짜 이게 국어 공부의 시작입니다. 선생님 강의가 아직 낯설기도 할 겁니다. 근데 첫 시작은 이런 숲을 보는 느낌, 그리고 그런 대상들, 우리 국어 5가지 영역에서 그 영역들 속에서 친해질 수 있는, 그리고 두렵지 않는 용기, 자신감을 갖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국어를 더 잘 이해하고 시험도 기초를 탄탄히 하면서 접근해 갈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 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총총.